이번 IR 세부 지침으로 인해서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분리막과 전해액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요즘 증거사 리포트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두면 요즘 분리막 전해액 관련주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태민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예, 하태민 대표님은 하나 잡으면 물면 안 놓습니다. 쫙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 얘기들을 해주셨고 뭐 그런 것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리튬 관련해서도 정말 대박을 발굴하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리튬 관련주들은 정말 다들 뭐야 이거 진짜야 뭐 있어 이런 얘기할 때 그죠. 네.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쫙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IRA 세부 지침 지난번에 발표된 거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 사실 한 이틀 얘기하고 지금 잠잠해요. 네. 그걸 좀 뜯어보면서 내용을 할 텐데요. IRA 세부 지침은 분리막과 전액이 수혜다. 오늘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IRA 세부 지침 다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 네. 핵심적으로 뭘 좀 다시 기억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간에 보면 소재도 어려운 부분 리튬을 비롯해 그쵸. 소재도 설명하고 쭉 네. 다 봤는데 우리가 좀 전해액이나 분리막은 제가 전혀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예.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또 핫한 분야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번에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분리막 전해액이 수혜 업종이다 하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또 시청자님들이 이거 봐도 잘 모르는 얘기라서 그렇죠. 예.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큰 흐름을 우선 보시면 IRA 세부 지침이라는 게 우선 핵심은 7,500달러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크지 한 1,000만 원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잘 사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북미에서 자동차를 조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차가 엘라베마, 그다음에 기아는 조지아에 열심히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차값도 그렇습니다. 차값도 SUV 같은 거는 8만 불 넘으면 안 돼. 비싼 차는 안 돼. 세단은 5만 5천 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계속 가격을 내리고 있는 이런 거죠. 상황인데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밑에 있는 단이 오늘 핵심이 컴포넌트입니다. 우리는 부품으로 하는데 그 컴포넌트 중에서 세퍼레이터, 분리막, 네. 그다음에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터 해서 전해액 요 두 부분은 컴포넌트라서 이것도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보조금 받으려면. 네. 그래서 요게 지금 결국 분리막과 전해액이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유리한 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에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크리티컬 머티리얼즈라 그래가지고 소재들을 우리가 다 중국이나 외국에 사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 그걸 사와서 100원어치 사오면 우리가 150원의 정도는 팔아야 한 50% 해야 하면 그거는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굉장히 내용이 짧았습니다. 굉장히 좀 불명확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제일 다들 관심이 우려 단체나 우려 국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언급이 될지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IR 세부 지침으로 인해서 좀 전에 그런 이유 때문에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분리막과 전해액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즘 증거사 리포트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두면 투자한테 또 오늘 또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요즘 분리막 전액 관련주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북미에 뭐 더 사실 엄밀하게 좁히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잖아요. 그럼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뭐 우리나라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업체도 지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한국도 지을 수 있고 뭐 중국은 못 짓나 어쨌든 미국의 공장 북미에 지으라고 하는데 왜 국내 업체들 또 분리막 전액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거냐? 예,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 박사님은 예리하십니다. 이름이 예민수잖아요. 예리. 자, 우리나라 기업 배터리 업체들이 정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얼마나 짓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북미에 지금 7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온 같은 게 지금 3개 짓고 있거든요. 삼성이 SDI도 2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배터리를 다 짓고 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시면 LG는 좀 미국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위기. LG 물론 폴란드에도 공장을 크게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서 SK나 삼성은 좀 유럽 중심입니다. 네. SK 삼성은 헝가리 공장이 좀 큰 편이고 이제 미국도 가고 있는 편이고 그중에 삼성 SDI는 동남아,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쪽에. 네. 그러니까 삼성은 유럽, 동남아 중심으로 하다가 미국에는 그동안 좀 등한하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간다 하는 거고 SK 같은 경우도 유럽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미국 진출하고 그냥 LG는 미국에 때렸다 짓는데 그러면 박사님 말씀처럼 왜 그 짓는 게 왜 그래서 그러게.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으면 GM이랑 얼티엄 셀즈라는 배터리 공장을 합작을 했거든요. 합작사를 만들었죠. 예. 거기서 하는 전해액 분리 막 이런 거 다 중국 거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쓰느냐? 중국 업체들이 잘 막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북미의 공정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LG만 하더라도 내년 당장부터 전액하고 분리막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국 거 잘 써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액 같은 거는 굉장히 배터리 공장이랑 밀접한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나라가 무슨 그 미국의 배터리 공장 많이 짓는 줄 알았지만 얼마나 많이 짓는지는 일단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한번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보면 우리나라 것만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중국 거를 많이 쓰더라. 그런데 이게 당장 이제 바꿔야 되는 입장이 왔으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니까 우리나라에 공급할 것도 많겠지만 공장을 지금 완전히 다 찐 건 아니거든요. 네. 질 거니까 질 거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교체하는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전에 액과 분리막은 특히 수혜를 좀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셀이나 뭐 양극재 그다음에 플러스 음극재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번에 RAIRA 세부 규정으로 분리막 전액이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그래갖고 SKIT 같은 경우도 좀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사실 뭐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해라고는 사실 못해요.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은 아직도 최종 세부 법안이지만 우려 단체 이런 거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미국 진출이 어렵고 그거를 대체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게 네, 핵심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통해서 가려고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무슨 뭐 전구체 공장도 짓는다 그러고 그러죠. 네. 한국에서 공장을 막 지으려고 하더 중국으로서는 나름 고육책인 거죠, 그죠? 미국에 못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한국이랑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런 그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공장을 어디가 협력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요게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저희 말은 변방의 주식들 네. 우리가 덧보잡 주식들이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았거든요. 그게 이것과 좀 연관된 회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관련 회사들은 지금 죽을 맛이죠. 그 죽을 맛인 게 지금 미국으로 진출도 못하고 중국 내수만 가지고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최근 같은 탄산리튬 같은 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과잉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좀 요즘 또 우리 시 주석께서 또 그렇게 또 한마디씩 해제깁니다. 네. 그래서 CATL이 해외 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국내 기술이 해외 유출되는 거 아니냐. 너무 서두르지 마라. 좀 꼼꼼히 살펴라. 이래가지고 CATL이 홍콩 정시에서 자금을 좀 조달해서 네. 해외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우리로 치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못하고 참 이런 거 보면 역시 그 민주화라는 게 그 나라 경제에 얼마나 좀 중요한가. 기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뭐 그렇게 시주석이 한마디 해버리면 뭐 이래 돼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중국의 그린메일하고
그런메이라 그럽니까? GM 이 회사하고 SK하고 지금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전구체 공장, 전구체 공장, 예. 전구체라는 거는 우리 양극 활물질의 전 단계 조그만 금속 알갱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 화유 코발트라고 그 회사도 LG하고 같이 또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짓겠다. 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고 포스코는 이미 중국의 화유 코발트하고 포스코 HY 그게 화유거든요. HY 그린 메탈 해가지고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중국이들이 소재에 대한 기술이 있죠. 그동안 쭉 설명드렸듯이 네. 소재나 원자재한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쪽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뭐 모로코에 또 LG 화학하고 지금 하는 것들 해외에도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와 덧붙여서 제가 뭐 이 시간에 일일이 설명할 건 아니지만 국내 업체들하고 또 최근에 급등한 주식 보면 중국 업체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 뭐한다 이런 회사들도 많아서 결국은 이런 분위기들이 좀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실 때 중국과 이런 일들이 좀 자잘하게 많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큰 회사들이 벌써 이 정도면 짜잘한 회사들도 그렇죠. 뭐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우리가 덧보잡 회사들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뭐 2차 전지 한다는데 알고 보면 아 중국과 뭐 좀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합작 공장 하는 거는 뭐 이 분리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이제 우리가 잘은 모르겠으나 그죠? 분리막이나 이런 거는 소재 자체가 그렇게 막 원재료 조달이 힘들거나 수요가 많은 건 아닐 텐데 양극재 자체는 일단 전구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재가 이제 대부분 또 중국에서 오니까 그죠? 네. 지금 다변화하려고 하긴 하지만 네. 그 중국하고의 합작 공장을 한국에 지어서 간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합작 공장을 지어서 만들 경우에 물론 이제 이번에 양극재를 만들면서 양극판 자체는 부품으로 들어갔지만 네. 양극재 들어가는 물질은 이제 규정에서 뺐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이 야 중국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너네 한국에서 중국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도 규정 위반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박사님이 또 다른 예리한 질문이시고 예. 그런 걱정이 다 많은데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 답은 없습니다. 예. 중국도 답답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무슨 자원 강국은 아니거든요. 네. 중국이 뭐 우리가 보면 패권 국가들 보면 자원이 많고 예. 뭐 이제 곡식이 많고 곡물이 많고 이런 나라들이 패권국가 주가는 중국은 곡물도 부족하고 참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 그러니까 기껏하는 게 히토리움을 규제하겠다. 뭐 이런 것밖에 중국이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그래 중국이 지금 그동안에 중국이 굳은 일을 다 해왔는데 그러게요. 지금 이제 뭐 하려고 그 하는데 리튬 가공하고 이런 게 사실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근로자애들에게도 뭐 맞습니다. 이제 피해가 가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걸 희생하면서까지 굳은 예. 일을 다 해왔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지금 이번에도 언급이 전혀 없는 바람에 그래서 과연 지금 중국은 아마 국가적으로 우려 국가로 지정이 되는 건 뭐 확실한데 여기서 중국 기업이나 아니면 한중 합작 기업도 우려 단체로 지정될지 그럼 만약에 중국과의 합작 기업이 우려 단체로 지정된다면 지분율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제게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막 한중 합작 기업도 다 우려 단체야 이래 버리면 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꼭 미국만 공장이 있는 건 아니죠. 유럽도 지금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라도 물량을 돌릴 수 있다. 이런 플랜 B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물론 미국이 갑이지만 슈퍼갑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양극재 이 소재나 이런 게 들어갔냐 안 들어간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네.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양극판만 부품으로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 기업 지분이 1도 안 돼.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작법인은 얼마 정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 또
자본금 증자해서 비율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장을 좀 짓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그 세부적인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가 곧 최근에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조만간 우려 국가 우려 단체에 대한 미국의 발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예. 그게 나올 때 2차 전지 전반에 또 한번 소용돌이를 일으킬 거라서 우리가 그쪽 관련한 네. 이제는 정보를 이제는 세부 지침 나왔다면 네. 이제 우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물론 뭐 우리 셀 업체라든지 뭐 또 양극재 업체들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 는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이 예를 들면 뭔가 빠그러진다고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중국하고의 한국의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요인 때문에 그것이 주축이 돼서 많이 오른다면 그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IRA 세부 지침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이 얘기는 이제 결국 분리막과 전액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변화들을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고 앞으로도 조금 체크해야 할 사항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일단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